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의 차광현 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 영광이고요. 지금부터 저는 총 3회에 걸쳐 여러분에게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품공학과 생물분자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에서 천연물 연구를 18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9년 정도 전부터는 장내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장내미생물 연구자입니다. 바야흐로 코로나19 시대입니다. 2019년 처음 발생하여 보고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체온 체크, 손 소독은 물론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우리는 헬스케어라고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그 수치가 16%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고령자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9988-23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픈 후에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헬스케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의 몸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요즘, 헬스케어 분야에 새로운 트렌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서식하며 살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과 이들의 집합체도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가 약 10조에서 100조 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안과 밖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의 세포 수는 이보다 많은 100조에서 5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경험과 간습에 의해 사람들은 미생물을 이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유목민들이 우연히 우유를 두었다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 요거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쉽게 상하기 쉬운 우유가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로 요거트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미생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여시니아라는 미생물에 의해 발병하는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생물 시간에 예전에 배웠는데 바로 로버트 훅입니다. 그 로버트 훅이 현미경을 발견하게 되고 현미경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미생물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미생물이 발견된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미생물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자연 발생설을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 발생설이 잘못되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굽어진 플라스크를 사용한 실험에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액체를 가열한 후 미생물의 유입을 차단했을 때 액체가 오염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여기에 이 미생물 입자가 이 액체에 닿았을 때는 이 액체에 무언가가 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생물체는 다른 생물체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약 150년 전 일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후 파스테르 연구에 감동받은 한 의사, 바로 로버트 코우가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미생물학의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동물의 피 속에는 건강한 동물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미생물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미생물을 분리한 후에 다시 건강한 동물에게 넣었을 때 그 동물이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특정 미생물이 특정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질병 발생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탄저균, 콜레라균, 결핵균 등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약 100년 전 일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의 발병에 미생물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후 약 100년 동안 이러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항생제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헬스케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항생제들이 새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림은 미국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여줍니다. 짙은 색깔의 경우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생제 사용 빈도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비만율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과 비만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 의해 특정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가 미생물 군집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비만, 당뇨와 같은 새로운 현대인의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차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 교수가 2006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살찐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동물에게 먹였을 때 그 동물의 비만도가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미생물 군집의 특성을 밝혔고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이를 통한 헬스케어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보이는 이 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만나요.